안녕하세요. 엔티맨입니다. 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또 일상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좀 연휴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 연휴가 다 끝났죠. 오늘도 이제 주식시장이 새로 열렸는데 오늘 양시장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고 코스피 0.45, 네, 코스닥은 0.05, 거의 보합 수준인데요. 네, 오늘은 주말 동안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뉴스가 나면서 돼지열병 관련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글벳이라든지 제일바이오, 뭐 코미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동물 방역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오늘 시장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수급은 코스피 쪽에 기관 쪽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만 이렇게 순 매수에 대한 2,300억 정도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개인들의 수급에 대한 파워라고 할까요? 개인들 매수에 대한 수급 파워가 많이 세졌는데,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평탄한 무난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특정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저기 대선이 좀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라든지 미국 쪽 대선에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관련주들이 가끔씩 들썩들썩 하고 있으니까 테마군으로 형성되는 부분에서 대장주 위주로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는 테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테마, 이렇게 뉴스창에 검색으로 테마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테마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라든지 여행 관련주, 뭐 편의점, 면세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모두투어, 하나투어, 뭐 이츠한불, 강원랜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롯데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급격하게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방역을 잘 해서인지 두 자릿수 뭐 한 50명, 40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인 수치로는 1단계로 내릴 수치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이제 장기간에 그 2단계, 2.5단계 이렇게 들어가면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고충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하향으로 조정했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상향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어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1단계에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함에 따라서 여행 관련주라든지 면세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도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소식이 인해서 아프리카 돼지 발병 열병 중에서도 가장 힘있게 올라가는 이글벳, 제일바이오 등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수산, 육계 이런 것들, 마니커라든지 신라 SG 이런 것들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약간 약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강한 테마 중에서는 여행 관련주랑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을 눈여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한번 차트 보면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 매수와 매도 타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글벳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글벳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일봉상에서 위치가 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높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특수성에 인해서 이글벳이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상승 갭을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와서 음봉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이글벳에 대한 기업 개요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글벳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유통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동사는 1970년 10월 5일 개인 기업인 이글 케미칼 공업사를 설립하여서 1983년에 이글벳 케미칼로 법인을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동사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은 동물 약품의 제조 판매, 그 외 부동산 임대업과 통신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에 따른 동물 약품 제조 관련으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였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은 약 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진 않네요. 유보율도 사내 유보율도 약 한 500% 정도 가지고 있고, 네, 부채 비율도 뭐 29%,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는 깨끗해 보이네요. 다만 이 ROE가 좀 낮은 부분이 영업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일단 다른 회사들보다도 깡통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영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익을 크게 내서 장사를 잘 하기보다 어쨌든 뭐 장사를 하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꾸준히 내고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단 한 번도 영업 적자를 낸 적은 없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점점점 조금씩 증가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이글벳이라는 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뉴스가 조금 나왔는데요.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뉴스를 다 접하셔서 알겠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 소식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소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을 하게 되면서 돼지 열병 관련주로 분류된 이글벳이 오늘 큰 상승을 하고 있죠.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분봉상에서 먼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분봉상에서 보시면 장 초반 장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고점을 찍어 놓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분봉상에서 여기 만원짜리가 좀 의미 있게 보이는데 지금 만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전에 이렇게 만원을 한번 깼다가 다시 한번 들어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만원짜리를 이탈하면서 오늘의 저점 자리였던 여기 한 9,800원짜리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힘이 많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장 초반에 시세를 다 분출했기 때문에 주말에 뉴스에 대한 차익 실현은 모두 이뤄진 것으로 보이네요.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고점 자리였던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9,800원에서부터 대략 한 9,500원 정도 자리까지 요 자리가 과거에 고점 자리였었는데 요 자리만 오게 되면은 주가가 여지없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글벳에 아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영역을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영역을 주가가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반등, N자형 반등이 나오면 주가가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영역에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자리보다는 확실히 좀 주가가 떨어지는 눌림의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글벳을 일봉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줄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음봉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4%에서 양봉에서 매매를 하시기보다 일단은 9,800원에서 9,500원 요 사이를 오늘 장중이나 내일 정도에 지지를 한번 해주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벳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저만의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글벳은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바닥 구간에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3,000원 부근에서부터 주가의 위치가 대략 한 18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주가의 위치가 낮진 않아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이 된다는 뉴스가 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급등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급등을 했을 때 과거의 고점이었던 여기 11,800원짜리 이 자리를 터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금 더 확산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추가 확산, 추가 지역에서 더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봤을 때 이글벳을 매수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은 여기 이제 9,800원에서 9,500원짜리 이 자리가 지금 과거의 고점 자리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막바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서 양봉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양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밑에 부분인 8,400원짜리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글벳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매수는 9,800원에서 9,500원 사이가 매수 자리인데 내려올 때 막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지지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한 후에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세요. 해당 지역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8,850원에 터치를 할 때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인 뉴스발에 의한 이글벳이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을 무조건 안 한다라고 판명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급등을 하면서 여기 11,800원짜리 이 자리를 터치해 줄 수 있으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1,800원까지 보유를 하시면서 길게 가져가시던지 현재 상황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글벳에 대한, 저 앤트맨에 대한 차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형주인데요. 대형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세계, 신세계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차트의 위치가 바닥 구간을 조금 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세계 종목 한번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도 투자가 한번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세계는 유통 관련 대형주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롯데, 신세계 이렇게 쌍두마차를 좀 볼 수 있겠는데, 신세계는 이마트도 보유하고 있고 뭐 유통계인 공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슈가 확산이 되고 신세계에 대한 유통 쪽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면세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여기 이제 202,000원, 202,000원짜리 요 자리가 굉장히 좀 지지를 많이 했던 과거의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바닥 구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가적인 바닥 구간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17만 9천원, 대략 한 18만원 정도 될 텐데, 요 자리가 제가 판단할 때는 신세계를 매수할 때 매수가 가능한 매수 존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세계에 대한 기업 개요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코스피의 유통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대주주를 보게 되면은 정유경 외 2인 이렇게 대주주를 가지고 있고, 연기금도 13.31%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동사는 1955년 동화백화점으로 설립이 되어서 1985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피에 상장이 된 것이죠. 사업 영역은 백화점 사업, 패션, 라이프스타일, 화장품 제조, 도소매, 면세점, 부동산, 여객터미널, 즉 유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업으로 되어 있고, 시가총액 굉장히 높죠. 2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신세계의 재무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실적 자체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실적을 점점 조금씩 올라가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높여갔는데 올해 코로나19 이슈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2분기 때는 적자로 돌아섬에 따라서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내 유보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아요. 현금 유보율이 많이 있고 부채도 없어가지고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은 굉장히 탄탄한데 어쨌든 이런 시장에 대한 업황 때문에 업황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때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을 다시 흑자로 전환한다는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슈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거나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유통업종들이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싸게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세계의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주가가 올라가는데 오늘 강하게 좀 올라갔던 이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서 유통 쪽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5% 정도 상승하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한다고 하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21만 8,500원, 21만 8천원에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이제 20만원부터 18만원 요 구간, 요 구간을 좀 유심히 보셔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갈 때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유통 쪽에서도 공룡이고 대형주로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좀 안전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신세계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에 대한 매수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세계는 유통업종의 대형주로 탄탄한 안정성이 좀 특징이고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소형주처럼 급등이나 급락을 하지 않으며 중장기 투자로 괜찮은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가 저점을 다지는 지지선을 좀 터치하고 있어가지고 매수가 좀 가능한 매수존으로 보이고요. 한 가격으로 몰빵해서 매수를 하기보다 현재 자리에서부터 20만 2천원부터 18만원까지 구간별로 좀 쪼개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황이 좀 좋아지거나 코로나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건 사회적 단계가 더 낮춰지건 하게 되면은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대략 한 29만 5천원, 대략 한 29만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적게는 좀 완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5만원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25만원까지 단기적인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아직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 상단,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요까지 반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0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의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목표로 한 25만원까지만 목표 전략을 세워가지고 가져간다라고 하면 신세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세계에 대한 부분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0시 한 12시 정도 12시 정도의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10시에 한번 상한가를 터치를 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한번 주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딱 마감 올렸거든요. 일단 오성첨단 소재 오늘 일봉상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점 자리인데 고점 자리를 오늘 다 돌파를 했어요. 이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좀 탄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성첨단 소재가 왜 상승을 했는지 한번 뉴스를 찾아보면은 오성첨단 소재 대마초 합법화 될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마초 상용 합법화가 논의되면서 오성첨단 소재 급등세다. 오성첨단 소재가 의료용 대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대마초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좀 대마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오늘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고 있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번 대선에 당선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할 것이다. 결국엔 이것도 이제 대선이랑 같이 엮여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대마초에 대한 사용 합법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성첨단 소재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일단 오성첨단 소재 회사에 대한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주요 산업이 그런 것 같네요. 일단 회사에 대한 기업 개요를 보게 되면은 동사는 1994년 6월에 설립이 되어 있으며 2001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였고 장비 부분 사업업체와 장비 사업 부문하고 소재 사업 부문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광학용 보호 기능성 필름을 생산하고 그 외에 부동산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디스플레이 업종 같아요. 기능성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보이는데 추가로 대마용 연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적 연간 매출액 지금 작년에 666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올해 굉장히 좋네요. 작년에 영업이익 19억으로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 19억이 났고 2분기에 14억, 3분기, 4분기까지 쭉 연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해유불도 다 대략 한 500% 정도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 없네요. ROE가 9.68,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6까지 나왔는데 수익성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무 추이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라든지 실적에 대한 개선을 많이 하면서 건전한 모습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네요. 차트로 보게 되면은 주가의 위치 현재 일봉상의 고점들을 싹 다 뚫고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상한가를 유지를 할지 한번 이렇게 재터치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주가가 좀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쭉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양봉의 힘이라든지 거래량 굉장히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단타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데 우선 일봉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리는 여기 이제 2,850원 정도 되겠어요. 여기 이제 2,850원 자리가 해당 종목의 일봉상에서 좀 의미 있는 자리인데 오늘 상한가가 올라갔으니까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분봉상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그어보자면은 이렇게 3,500원하고 3,300원, 3,330원 이렇게 자리를 두 개를 그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은 단타로 매수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의 매수 전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대마초 합법화 관련으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고요. 일봉상에서 거래량 및 거래 대금, 시장을 주목할 만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일봉상의 과거 고점 자리를 가볍게 뚫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매수가 가능한 자리를 분봉상에 보면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상한가가 풀렸던 자리 3,500원에서 3,330원 자리까지 오게 되면은 분할로 한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소형주기 때문에 큰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해서 단타로만 한번 접근을 해보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했는데 매수의 기회로 줘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주고 간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오성첨단 소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종목으로 노랑풍선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종인데 오늘 여행업종으로서 노랑풍선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노랑풍선에 대한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랑풍선 동사는 일반 여행업,
여행 알선 및 항공권, 선표 발권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01년 8월 13일 날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항공 및 선표 발권 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두고 있다고 해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함에 따라서 여행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여행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노랑풍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이 약 한 700억 정도 되는데 2019년에 와가지고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억으로 영업 적자를 냈는데 아무래도 여행업종이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으로 외국에 대한 출입이 다 막히면서 여행 쪽에 직격탄을 좀 맞은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완화를 하고 코로나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종목들이 이런 여행업종이라든지 항공업 그리고 이런 유통업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여행업 중에서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노랑풍선 어쨌든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단계로 사회적 거리를 완화하면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를 좀 다시 이제 단계를 강화하면 해당 주가는 이제 급락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주의가 약간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좀 이렇게 5,340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대략 한 주가의 하락폭이 70%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대략 한 7에서 80%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사례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데이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8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업종이 좀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을 하면 거품이 좀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430원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2만원까지 주가가 좀 올랐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략 한 2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일봉상에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톡 튀어나온 양봉의 모습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양봉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 일봉상에서 여기 이제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좀 갖추고 있고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 막바로 튀어오르기보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좀 조정을 주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N자형의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랑풍선 아마 매수를 하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18,000원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한번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도 과거에 터진 것만큼 터지고 있고 과거에도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여기서도 같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풍선 너무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 18,000원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풍선에 대한 매수 전략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랑풍선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에 따른 여행업종들이 주가가 대부분이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일봉상에서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단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어요. 다만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 충분히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단계 하향 조치 이후에 코로나 감염자가 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 여행업종이라든지 이런 항공주들이 굉장히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여행업종 자체가 고사 위기에 빠져 있죠. 지금 여행업종들이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인데 국내 여행 이외에는 해외 쪽으로는 여행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업종 자체가 업황이 전환된 것은 현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단타로만 접근을 하신다라고 가정하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18,500원에서 18,000원까지 좀 충분히 좀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8월 달에도 주가가 상한가를 올라갔다가 3일 만에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상승한 폭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현재 요 8월 달과 같은 연출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4월 달에도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다 올라간 것을 다 반납하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 나왔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을 반납하고 이렇게 N자형의 파동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랑풍선은 18,500원에서 18,000원 자리가 매수하는데 좀 부담이 없는 적절한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 종목들 한번 대표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약간 상황이 좀 더 좋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저 대지열병하고 여행 관련주들로 많이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두면서 매수를 하셔서 이 어려운 주식 투자로서 조금 괜찮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조금씩 레벨업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주변에 주식하시는 투자자나 친구들 있으시면 저희 영상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앤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